지난주까지만 해도 산에 단풍 구경하러 다녀오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근데 이렇게 단풍철이 되면 늘어나는 환자도 있습니다. 바로 오래간만에 산에 올라갔다가 발목을 다쳐서 오는 분들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평소에 하지 않던 운동을 갑자기 하면 다치기가 쉬운데요. 그리고 본격적인 겨울이 되면서 빙판길에 발목 다치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목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한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보통 발목이 삐어서 병원에 가면 염좌라는 표현을 네네. 많이 하시던데 염좌가 정확하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네, 염좌라는 단어가 좀 어렵기는 하죠. 네. 근데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발목을 잡아주는 관절낭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깥쪽에 3군데, 그다음에 발목 안쪽으로 4군데 이렇게 인대로 같이 붙어 있게 되거든요. 자, 내가 발목의 관절이 과도하게 꺾이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한번 다치는 경우에 이때 인대가 조금씩 늘어나거나 약간 미세하게 파열해 오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안쪽에 관절낭 주머니도 되게 질긴 우리가 힘줄같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발목의 염좌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특히 산에 갔다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등산이 발목에 많은 무리를 주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딱 이맘때쯤 되면 등산을 갔다 오시다가 증상들이 나타나서 이제 병원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등산을 우리가 보면 올라갈 때는 그나마 괜찮은 편인데 내려올 때는 본인의 체중의 한 3배에서 5배 정도의 하중이 한쪽 발에 걸리게 되는 네. 거예요. 아무래도 발목을 삐기가 그리고 발목에 염좌가 생기기가 훨씬 더 쉬운 상태가 되는 거고요. 또 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꼭 등산화를 신으시는 것들, 발목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본인의 페이스를 맞추는 것들이 또 중요하겠죠. 너무 빠르게 걷거나 아니면 남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좀 무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절대 지양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스틱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 배낭의 무게를 좀 가볍게 한다는 것들 여러 가지를 다 한번 지켜보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보니까는 체중이 늘어나는 거 이것도 이 발목에 큰 무리가 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무릎이나 아니면 발목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관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가지의 방향에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중 자체가 내 몸의 한쪽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발목을 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체중이 늘어난다는 것들은 결국 근육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운동을 별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발목을 잡아줄 수 있는 하체 근육이 많이 약해진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2가지 상황 때문에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 발목에 염좌의 확률이 늘어날 뿐만이 아니라 발목에 염좌가 생겼을 때 치유되는 그 기전도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발목 인대가 처음부터 파열, 그러니까 끊어지는 건 아닐 텐데요. 네. 그냥 발목 인대가 늘어났을 때와 파열됐을 때 통증 정도도 다를 것 같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파열이 있거나 아니면 염좌가 있거나 물론 당연히 염좌보다는 파열의 증상들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긴 하겠지만 네. 환자분들의 증상에 따라서 내가 이 염좌가 생기거나 아니면 파열이 생겼을 때도 생각보다 우리 몸은 내 몸을 보호하는 기전들이 튼튼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인대나 아니면 관절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옆에 있는 근육들로 지탱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좋게 생각을 하면 내 인대가 못하는 부분들을 내 몸에서 보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쁜 쪽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들이 아니라 내 몸에 통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인대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부분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대가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들이 처음에는 잠깐 늘어났다가 괜찮아지고 잠깐 늘어났다가 괜찮아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부분 파열에서 완전 파열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목을 접질렸을 때 바로바로 처치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발목에 가벼운 통증이 생겼을 때 병원을 찾아가지 않는 분들이 많다라는 건데요. 발목이 아플 때 병원을 가야 되는 이유를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젊은 여성분이세요. 발목의 만성적인 불안정성이랑 발목의 만성적인 염좌 때문에 병원을 내원했던 환자분이셨고요. 네.
발목을 체크를 해보니까 발목 주변에 있는 지금 근육들도 상태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방금 우리가 만져봤던 종아리 뒤쪽의 근육이나 아니면 종아리 앞쪽의 근육들이 많이 경직이 돼 있다면 발목 자체의 운동성도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보는 거고요. 자, 지금 제가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는 부분들이 발목 바깥쪽에서 가장 크게 잡아주는 인대인데 네. 그쪽에 손상이 감지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분은 엑스레이를 찍고 상태가 좋지 않아서 MRI까지 찍고 발목 안쪽에 내 지금 근육들과 인대들과 힘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손상도가 좀 심했나요? 어땠습니까? 네, 발목 인대 손상도 있었지만 만성이었기 때문에 아까 발목 뼈가 엑스레이에서 살짝 어긋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네. 있었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것들은 발목의 불안정성을 다시 또 조절해주기 위한 추나요법입니다. 추나요. 발목 관절이 한쪽으로 꺾여 있었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발목 관절을 살짝 뺐다가 다시 정상 범주로 넣어주는 동작이에요. 추나요법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군요. 네, 보통 추나라고 하면 뭐 목이나 어깨 그리고 뭐 허리 쪽 이런 디스크나 협착 같은 그런 증상들을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뭐 손목이나 발목 그리고 무릎 여러 가지에서 다 작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추나요법 후에 좀 괜찮아지셨나요? 네, 발목 관절에 인대에서 걸리는 텐션을 줄여주는 거고 네. 자, 지금 들어가는 부분들은 약침요법입니다. 한약재를 추출한 용액을 아까 제가 손상됐던 ATF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이제 잘 늘어나는 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침의 그쪽에다가. 효과는 뭘까요? 네, 보통 염증 제거가 가장 크고요. 네.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조직의 노폐물이나 아니면 대사 장애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치료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런 부위에 맞았을 때 아프진 않은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지는 않아요. 자, 젊은 여성분들이 보통 침을 맞는 것들을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네. 네, 지금 이 환자분도 뭐 별다른 반응 없이 침 잘 맞고 계시죠? 그러시네요. 네, 마지막으로 침 치료를 통해서 침을 맞은 상태에서 발목 관절을 쭉 늘려주는 동작침 요법들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인대에 걸려있던 비정상적인 하중을 다시 또 제어해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네,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네. 훨씬 좋아지기는 할 텐데요. 그런데 병원에 가지 않고 계속 방치하면 더 심해질까요? 네, 맞습니다. 인대가 한 번 늘어나게 되면 제가 아까 불안정성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 발목의 인대가 한 번 늘어나고 나면 이 부분들은 안타깝지만 우리가 100% 다시 회복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보통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한 번 삔 쪽 발은 계속 삔다라는 경험들을 맞아요. 주변에서 한번 보신 적이 저도 있을 그래요. 거예요. 네. 인대가 한 번 늘어난 상태에서 관절이 유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유격이 발생을 해버리면 해당하는 부위는 발목의 관절이 꺾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그냥 늘어난 상태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발목의 관절을 삐는 것들이 발목의 인대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누적되면 불안정성도 증가를 하겠지만 결국엔 관절의 파열까지 그렇게 증상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관절염의 확률도 훨씬 더 늘어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발목의 통증을 우리가 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좀 치료를 제때 해야 될 텐데 방치를 하게 되면 관절염으로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관절염이라고 하면 발목이 생기면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통증이 심할 텐데 이거 네. 심각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결국 이제 하중을 지탱을 해주는 발목 관절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네. 우리가 걷는다는 인체의 기본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으니까 이 네. 부분들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것들이 오른쪽 발목과 왼쪽 발목의 관절을 같이 비교를 한 거예요. 자, 우측의 관절은 서로 간격이 잘 떨어져 있는데 좌측의 관절은 지금 뼈와 뼈끼리 서로 붙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자, 이렇게 된 부분들을 뼈와 뼈끼리 부딪혀서 관절에 염증이 발생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목의 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관절염이 발생을 하면 하중을 지탱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걸을 수가 없겠죠. 네. 자, 걸을 수 없으면 운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목은 점점 더 약해지는 거고 하체 근육들도 잡아주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체중은 더 늘어나게 되고 관절염은 더 심해지고
뭐 근육량은 더 줄어들고 관절염은 더 심해지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에 발목 관절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삐었을 때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발목을 다쳤을 때 병원 가기 전에 집에서 하는 응급처치도 굉장히 중요할 것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라이스 요법이라고 해서 보통 4가지의 요법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네. 제가 마찬가지로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가지입니다. 앞글자를 따서 라이스 요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것들이 발목을 삐었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얼음찜질을 해주시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안쪽에서 부종이 발생을 하고 그 모세 혈관들의 출혈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때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얼음찜질을 해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네. 이 얼음찜질은 수상 후에 24시간 정도를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꼭 24시간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는 없고 환부를 만져봤을 때 되게 뜨끈뜨끈하거나 아니면 많이 부어있다고 생각될 때는 얼음찜질 네. 그리고 이후에는 따뜻한 찜질로 바꿔주시는 것들이 회복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자, 2번째, 집에 압박붕대나 아니면 뭐 수건 같은 것들이나 손수건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다치고 났을 때 얼음 찜질 후에는 바로 압박을 어느 정도는 가해주시는 것들이 더 이상의 부종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네. 이렇게 삐었을 때는 얼음 찜질과 가벼운 압박 이 2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앞서 이제 얼음 찜질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따뜻한 찜질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그 2가지 찜질을 한 후에 압박 붕대를 사용하면 되는 네,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이제 한방에서는 또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첫 번째로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잠깐 보셨죠? 약침과 침 치료를 먼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아까 잠깐 보셨지만 약침이라는 치료법들을 우리 먼저 시행을 했었는데 안쪽에 결국 우리가 삐거나 아니면 어긋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는 결국 어혈이라는 노폐 물질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네. 어혈이라는 것들이 이런 노폐 물질 플러스 부종이라든지 아니면 염증 반응 산물들 이런 것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런 염증 반응 산물들이 통증의 원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한약에서 추출한 용액들을 환부에다 직접 주입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약침 요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때 이 약침 요법이 염증 반응 산물들을 훨씬 더 크게 중화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만성으로 증상들이 진행이 됐을 때는 일반적인 우리가 약침 가지고는 효과가 조금 미진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때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봉침 또는 벌침이라는 요법들이 네. 있죠.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봉침 요법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침을 꽂은 상태에서 발목을 쭉쭉 늘리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네. 이걸 우리가 동작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동작침을 통해서 우리가 관절의 가동 범위를 다시 또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거고요. 처음에 우리가 시작을 했던 것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발목 관절을 살짝 들어서 정상 위치로 돌린 다음에 다시 잡아 넣어주는 네. 이런 추나요법들을 시행을 했었죠. 기본적으로는 이런 치료법들이 위주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뼈나 인대를 튼튼하게 하는 치료도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결국 인대의 손상 또는 인대의 파열이라는 부분들은 내 살같이 좀 찢어진 것들이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상처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만큼의 손상된 부분들을 회복하는 영양분들을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네. 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절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한번 삔다는 것들은 결국 미세 단위 이상의 손상을 얘기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얼마만큼의 영양분, 인대의 구성 성분들, 힘줄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만성화, 재발화되는 부분들에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으로 갈수록 한약 요법들을 통해서 인대의 다시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여성분들도 이런 발목 관절이나 건강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힐을 많이 신기 때문에 네. 항상 이렇게 방송하고 나면 발목이 네. 아픈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좀 어떻게 평소에 관리를 해주면 좋을까요? 간단한 방법들 중에 하나가 힐을 신지 않으면 가장 좋기는 하겠죠. 네. 근데 여성분들한테 힐이라는 게 어떤 존재로 작용을 하는지 제가 누누이 봐왔기 때문에 힐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힐을 내가 가지고 가서 특별한 장소에서만 신고 바로 신발을 갈아 신고 오십시오라고 네. 보통 티칭을 많이 드려요. 네. 보통 이제 결혼식에 가실 때 제가 힐을 신어야 되는데 이 발목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결혼식장 들어가기 직전에 신발을 갈아 신고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평소 때 내가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힐을 충분히 신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 두 번째 방법은 힐을 신고 나면 그때는 집에 가서 발목을 마사지 해주거나 아니면 종아리를 마사지 해주는 등의 족욕을 하는 방법들도 있겠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내 발목에 걸린 부하를 그날 피로를 다 풀어주는 것들이 중요한 네. 거죠. 자, 마지막으로 사실 가장 중요한 방법들 중에 하나,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발목을 잡아주는 것들은 힐을 신었을 때도 내 발목의 근육들, 종아리 쪽의 근육들, 그리고 하체 쪽의 근육이 탄탄하게 받쳐준다면 힐을 신은 상태에서도 발목에 무리가 훨씬 더 덜 가게 될 거예요. 네. 평소 때 어느 정도만 운동을 해놓게 된다면 힐을 신는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네. 네. 그 필요한 순간에 좀 힐을 들고 가서 신으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조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목에 통증이 생겨서 뭐 염좌가 나타났을 때 이제 한방으로 치료를 하게 된다면 이 치료 기간 궁금하거든요. 네, 일반적인 염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치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네. 한 2주에서 3주 정도, 뭐 가볍게 늘어난 정도라면 뭐 길어봤자 방금 말씀드렸던 2주에서 3주 정도의 염좌 기간을 가지게 되고요. 네. 만약에 안쪽에 무쇠 혈관에 손상이 있다면 그때는 한 4주에서 6주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발을 삐어서 멍이 올라온다. 보통 이틀이나 3일 차에서 멍이 올라오게 되는데 네. 발목에 멍이 올라온다는 것들이 결국 안쪽에 모세 혈관의 손상이 동반이 됐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군요. 자, 이때는 기간이 조금 더 길게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문제는 만성으로 염좌가 진행이 돼서 발목의 불안정성이 진행이 된 경우인데 이때는 증상에 대한 처치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추나요법을 통해서 발목의 관절들을 다시 또 바로 잡아야 될 거고요. 또 골반에서부터 무릎까지 뭐 심지어는 허리까지 다 같이 연결된 관절들의 부하를 바로 맞춰줘야 되니까 이때는 치료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사실 발목이 삐는 경우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흔하잖아요. 그쵸. 저도 자주 삐는데 저는 사실 다치면 병원을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로 다쳤을 때 병원 가야 할까요? 네, 일반적으로 발목을 삐는 것들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너무 자주 있었던 것들이고 네. 그다음에 발목을 가볍게 삔 경우에는 보통 그 다음날 일어나면 금방 또 좋아지시죠. 네. 그다음에 파스를 붙이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진통 소염제를 잠깐 복용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금방 나아지기 때문에 일과성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내가 발목을 지탱할 만한 힘이 없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보통 내가 잠깐 삔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디딜 때 순간적으로 풀썩하고 힘이 빠지거나 네. 아니면 걸음을 거의 걷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인대에 파열이거나 네. 아니면 생각보다 흔하게 나타납니다.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을 가지고 계신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네. 발목에 염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엑스레이나 MRI를 찍어보니까 안쪽에 뭐 중족골에 골절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흔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디딜 때 내 하중을 지탱을 할 수 없다면 뭔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병원을 가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부분들이 내가 뭐 1년에 한 번 정도 삐는 동작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몇 달 단위로 계속 지속적으로 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발목의 불안정성이 갑자기 증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병원을 가서 내 발목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내 발목의 불안정성이 뼈가 얼마만큼 관절이 얼마만큼 틀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하고 적절한 조정, 추나요법을 통해서 교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두 가지 상황에서는 병원에 바로 내원을 해주시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원장님, 그 치료법 가운데 부작용 없는지 그리고 네. 우리가 평소 발목 건강을 위해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약침이나 봉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자연 유래한 뭐 약품들이기 때문에 네. 크게 우리가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뭐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평소 때 제가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결국 발목을 잡아주는 것들은 발목 자체의 인대나 관절들이겠지만
내 하체 쪽의 근육들이 얼마만큼 잘 지탱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힘을 얼마만큼 쓸 수 있느냐가 천차만별로 틀려지게 될 거예요. 네. 춥다고 우리가 집에서만 계시지 말고 가벼운 이제 뭐 산행이나 아니면 가벼운 산책들 이런 부분들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운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 철저히 하고 또 인대 강화에도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오늘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식후에 커피 한 잔 그리고 디저트를 먹을 때가 있습니다. 네. 달콤한 디저트. 근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 사과라고 합니다. 이게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를 돕는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차 중에서는 커피보다는 생강차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 안에 들어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담즙을 분비시켜서 역시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요즘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서 감기 예방에도 좋다고 하네요. 네, 꼭 드셔보시고 또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